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구속해 주세요 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구제역 정도의 레벨이면 보통 독방 안 줘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원지검이 어제 유튜버 구제역으로 알려진 이모 씨와 주작감별사로 알려진 전모 씨에 대해서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지난해 2월 유튜버 천만 유튜버 찌양에게 술집에서 일한 과거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5,500만 원을 뜯어낸 그런 혐의입니다. 5,500만 원. 앞서 찌양은 라이브 방송에서 약 4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면서 털어놨는데요. 찌양 측은 이후 구제역 이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8일에 구제역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선 지 5일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22일에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검찰이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영장 심사 제가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사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라고 많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속영장 청구가 맞습니다. 그냥 구속영장 청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소 후에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는 게 아니라 기소 전에 구속을 해서 신병을 확보한 후 최장 20일간 수사를 이어가다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최장 6개월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단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죄송합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아직 날짜는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통상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약 4일 정도 후에 열리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번 주 후반쯤에 영장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 당일에 구제역 등은 수원지검으로 먼저 이동을 해요. 먼저 이동을 한 후에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수원지검은 참고로 광교 신도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동 후에 검찰 차량을 타고 다시 수원지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수원지법은 바로 수원지검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서 내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취재진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 정도면 취재진이 수십 명, 아마 제 생각에 한 100명 넘을 것 같아요. 많으면 1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카메라에 오래 찍힐 수밖에 없어요. 법원은 입장 전에 소지품을 다 꺼내가지고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10초 정도 시간이 더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장심사 영상을 보면요. 법원 안과 밖에 출입 후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영장심사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 사건이면 길어도 한 2시간, 3시간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면은 기업의 횡령사건이라든지 이런 건 하루 종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사실 뉴스는 많이 나왔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사가 할 말이 많다면 그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밌죠? 네,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예, 근데 영장심사 받아보면 재미가 없어요. 네, 2시간 동안. 네. 영장심사는 먼저 검찰이 PPT 형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혐의와 구속의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 PPT는 예전에 쓰던 유사 사건 양식에 그냥 복붙하는 형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사건이면은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되지 싶은데 거기다가 또 동영상 자료가 많잖아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래서 동영상 재생도 중간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피의자, 그러니까 구제역 쪽에서 반박하는 프리젠테이션을 또 PPT로 하게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재판장이 피의자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피의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나는 혐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그런 이유로 이제 발부가 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발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제도 다뤘지만 김민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법정에서 굉장히 또 약간 영웅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법원에서 구치소로 가서 대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수원지법 사건이기 때문에 수원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수원구치소는 또 구제역의 모교 이 아주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구치소와 다르게 고층 건물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 동부구치소 같은 거 지나가다 보시면 아파트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신축 구치소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도 운동장 대신에 내부에서 이제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면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돼요. 외부 운동장이 없어요. 이런 곳은 새로 지은 곳은. 그리고 구치소 독방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까지 대기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밤에 결정이 됩니다. 사안이 너무 명백한 경우에는 이거는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저녁에 그냥 판사가 퇴근할 때 네. 영장을 그냥 발부하고 가기도 해요. 근데 왜 늦은 밤인가요? 뭔가 이제 네. 판사도 그 사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까 네. 여러 개 써야 되니까 늦은 밤, 네. 새벽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식입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교도관이 방 앞으로 딱 와요. 따각따각 발자국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럼 이게 막 가슴 막 두근두근하잖아요. 영화 네.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때 발부됐으니까 무인 찍으세요 아니면 나오세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럼 무인 찍으세요 하면 이제 지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지장을 찍고 종이에 간단한 이제 부속 사유가 써 있어요. 만약에 발부가 되면 발부다, 기각이 되면 기각이다 이렇게 도장으로 또 찍혀 있습니다. 구속이 되게 되면 다음 날에 오전에 리빙박스 여러분 이제 리빙박스 있잖아요.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거 거기서 이제 리빙박스에 이제 사무실로 이동을 하면 리빙박스에 물건을 채워줘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모프라든지 식판이라든지 초록색 숟가락 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젓가락 그런 게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수영복도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수영복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반팔 반바지로 따로 지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황토색 반팔에 파란색, 남색 반바지 같은 거 지금 같은 시즌에는 지급을 받습니다. 미결수니까 그 수영 번호가 적힌 종이를 주는데 그 종이에다 풀을 붙여갖고 딱 여기다 붙이게 돼요. 붙이게 되고 주작 감별사랑 이제 구제역이 공범 관계로 묶이게 되니까 둘이 이제 공범이잖아요. 그럼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공범 기호를 이제 수용 번호 옆에다 또 쓰게 됩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네. 서로 말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네. 같은 장소에 두지를 못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신입방이라고 하는 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에다가 먼저 일주일간 수용을 합니다. 거기도 홍거실인데 거기 수용을 하고 이른바 이제 본방으로 이제 일주일 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제역 정도의 레벨이면 보통 독방 안 줘요. 어느 정도 레벨 돼야집니까? 기업의 뭐 총수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 예를 들어 예전에 조주빈 같은 사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독방 주는데요. 구제역이 좀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회 무리 사범의 경우에는 독방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독방을 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저도 오래 안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혼거실 가면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서 지금 상당히 수용자가 많은 상태인데요. 구치소에 보통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버팁니다. 이렇게 버티게 되고 선풍기는 또 과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 45분 정도 돌아가면 또 15분 정도 멈춰요. 체계적이네요. 체계적이죠. 네. 모터는 소중하니까. 네. 구속 후에 또 하루 이틀 안에 신체 검사를 해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아마도 구속이 되면은 월요일쯤에 신체 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신체 검사는 무엇이냐? 뭐 피 뽑고 혈압 재고 이런 검사인데 뭐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이후에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일종의 머그샷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뭐 코로나에 걸렸다, 감염병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감염병에 걸렸으면은 이제 나으면 되죠. 독방에 보통 이게 한 2주 정도 그런 식이면 이제 독방으로 따로 수감을 뺍니까? 하게 됩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는 모든 수용자가 2주 동안 독방을 사용을 했어요. 독방을 사용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홍거실로 합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홍거실에 사람을 더 많이 넣으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실 필요 없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요. 거기다 지금 7개의 검찰 수사를 추가로 또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제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찌양치기였고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검찰이 또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중앙지검에 출석을 하고 이런 점들을 영장 판사가 봤을 때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유튜브에서 수익이 중지되자 틱톡까지 진출을 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영장 심사는 사회 여론도 무시 못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구속해주세요 하고 지금 돌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15일에 이 사이버 레커 등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서 구속 수사와 중형 구형 그다음에 범죄 수익 환수를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검찰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 게시와 모욕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공갈을 일삼는 범행이 계속됨에 따라서 많은 피해자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장이 기각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법조계에서 구제욱이 이번에 구속이 되면 얼마나 있을 것 같냐, 구치소에 있을 것 같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6개월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수감이 돼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이라는 건 이제 연단이에요. 예, 이번에 지금 벌써 8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7개 수사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구속 상태가 되면 다른 재판이나 수사를 하기도 수월해서 기존 재판이나 수사 속도가 또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훅 붙일 일만 남았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영장심사에 가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비는 게 방법일 것 같다는 게 이제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한 특강이었습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구제역 관련 사건에 저희가 단순히 뭐 이게 화제여서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만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 파급력이 굉장한 사건임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도 종종 이 사건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